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좀 상당한 시일이 흐른 것 같습니다. 사실 2주 전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녹화를 안 하고 우리 방송국 DMC에 가서 그 온라인 과제물 특강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대체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그 KNOU 캠퍼스나 아니면은 그 핸드폰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하고 또 상황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좀 악화가 돼서, 사태가 악화가 돼서, 이제 그 오프라인 시험을 모두 없애고 다 온라인 시험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그때 우리는 오프라인 시험이 있는 것을 그 전제로 해서 온라인 시험 또 오프라인 시험에 관한 얘기를 다 해서 조금 지금 보면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 문화교양학과의 그 교과 과정에 대해서라든지 또 그 각 교과목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점들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짚어주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학업을 하는데 다 기본적으로 밑받침이 될 그런 얘기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그 온라인으로 바꿔서 과제물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 다른 그 과제물 를 이제 작성하는 그 지침이나 요령들을 감안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선생님들이 그 과제물 그 제목들을 내시면서 기말 그 과제물이나 뭐 주관식 시험 를 이제 공지하시면서 거기에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추가해서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이게 좀 궁금하다, 뭐 좀 더 묻고 싶다 이러면 학과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또 각 선생님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필려 선생님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제가 맡은 과목이 세계의 도시와 건축하고 생태적 삶을 찾아서 두 개인데, 세계의 도시와 건축하고 생태적 삶을 찾아서 그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을 여러분이 다 내셨죠. 제가 채점을 좀 했는데 우선 두 가지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요 점이 기말 온라인 평가하고도 연결이 바로 되니까. 첫째는 그 채점을 할 때 학생 간 표절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학생은 50%, 뭐 55%, 또 어느 학생은 뭐 10%, 15%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50%가 넘으면 다른 학생 거를 상당히 많이 이제 참조했다는 거죠. 서로 참조했을 텐데 그 경우는 점수를 많이 못 받을 거고, 그리고 그 생태적 삶을 찾아서의 문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이냐 이런 문제였는데, 그 변주 주변 얘기만 잔뜩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하면서 뭐 여행도 안 가고 사람들이 집에만 있고 교통이라든가 비행기도 끊어지고 이래서 화석연료 소비가 크게 줄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조사해가지고 다 이제 나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그 기후변화가 상당히 완화될 것 같다라든가, 또는 그렇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끝나면은 사람들이 다시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런 욕망을 다시 다 분출할 거니까 기후변화 완화될 가능성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쓰라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뭐 성격이라든가 뭐 병의 뭐 특징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온라인 평가 기말 시험도 똑같아요. 그 생태적 삶을 찾아서의 문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의 생활이 더 생태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냐, 이런 여러분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것저것 해서 자료도 뭐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생태적인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내가 보기에는 생태적인 삶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뭐 현재 그 팬데믹이 끝나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 생산과 소비가 중심이 되는 사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쓰시는 게 중요하다. 온라인 기말시험 평가. 그리고 표절은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지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성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2주 전이죠. 2주 전에 그 동서양 고전에 의하고 고전 함께 읽기 관련해서 이제 고전 함께 읽기 오프라인 시험, 동서양 고전에 의해는 이제 온라인 시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많은 학과에도 이제 학우분들이 이 문의를 좀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 함께 동서양 고전의 이해를 이제 제가 그 온라인 그 특강 거기에서는 이 글을 좀 하나의 글로 전체 좀 이 각각 여러 원문을 선택을 하더라도 주제가 관통하는 하나의 이제 맥락이 쭉 이어지는 글로 좀 이 과제를 작성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다른 분들 이제 먼저 과제를 작성하신 학우분들이 그 각각 원문마다 이제 좀 다른 글들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식으로 과제를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하면 좀 점수가 좀 깎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여쭤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요 일단은 이 하나의 완결된 글로 쓰는 거는 굉장히 이제 권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은 아무래도 채점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의 평가 점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의 이제 원문을 나눠 가지고 서로 이제 하나로 관통되지 않고 다른 어떤 내용들을 모아서 썼더라도 글의 정합성이 어느 정도 맞으면 각각 그 정합성이 맞으면 그래도 충분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또 제가 또 그런 데에서 추가적으로 좀 이제 평가의 어떤 사항들에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 이렇게 그 먼저 과제를 작성하신 거를 두고 제가 이제 특강에서 얘기했던 것에 좀 기인하셔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각각의 글 자체를 좀 하나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정합성 있는 글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평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전 함께 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그 책에 있는 뭐 군자라든지 소인이라든지 이런 그런 전형적인 인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책 전반에 제가 이제 어디 찾을 어느 편에 중점적으로 찾아보면 된다는 그 얘기를 문제에 함께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시고요. 그 책을 좀 많이 뒤적거리셔야 돼요. 그게 좀 불편하시겠지만 불편한 과정이 또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정도 가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전에 겪어보지 않은 그 문제들을 계속 파헤치고 또 견디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얘기들 말고 오늘도 이제 역시 과제물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과제물 지옥의 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시험도 없어졌고 해서 모든 게 다 과제물인 학기가 되어버렸는데요. 아마 마음을 좀 굳게 해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백신이 또 개발되고 보편화되지 않는 이상 과제물이 주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시는 부분들 중에 아까 이제 이필렬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모든 과제물은 완성된 문장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무원들의 그 내부 문서들처럼 이렇게 개조식 문장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올바른 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좋지 않고요. 이렇게 완성된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잘 쓰시면 좋겠는데요. 물론 그 문장이 다 아름답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초점은 지시사항대로 잘 이행된 그런 글들인가가 문제입니다. 거기서는 대부분 이렇게 과목과 상관없이 남의 것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또 자신의 그런 직관과 해석을 많이 집어넣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좀 지시사항을 잘 이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 과목 같은 경우는 특히 신화의 세계가 그런데 과제물 분량이 매우 짧은, 이례적으로 짧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하셨다가 일단 쓰기 시작하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곁가지들을 넣으시면 절대 이 분량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핵심만을 추려서 나름의 요약을 해주시면 분명히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대신에 핵심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넣다가 또 과제물 분량을 너무 초과하면은 좀 실망스러운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유념하셔서 지시사항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어떻게 글을 쓸까 잘 구성을 하셔서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하고 과제물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힘내셔서 이렇게 한 학기 잘 마무리하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찬성입니다. 4학년 근현대 속어의 한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객관식에서 이제 온라인 논술형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그 10점짜리 7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제가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원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우선은 10점 단위로 하는 게 제일 계산하기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 근현대 주로 이제 교재를 보면 이제 일제 시기의 삶에 관해서 문화에 관해서 이렇게 담고 있는데 교재를 통해서 가령 이제 기차에 관한 문화라 그러면 교재에서 그 부분 그 시기 거를 한 절반쯤 쓰고 오늘날 내가 경험해본 기차 문화에 대해서 절반 이렇게 써서 서로 연결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제시기 때의 문화에 대해서 교재에 쓰여 있는 것을 간단히 요약하고 그와 같은 문화를 오늘날 대부분 이제 생활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즐겨본 내용들입니다. 뭐 의식주 가는 것도 있고 극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기차 뭐 이런 것들이니까 다 한 번씩은 어떻게든 경험해 본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경험을 해보면서 서로 비교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제 우리 근현대 속어의 한국이라는 과목을 만들 때 이게 근대라는 것은 이제 한말 일제 시기라면 현대는 이제 해방 이후를 주로 가리키는데 교재의 내용은 대부분 그 일제 시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본다면 교재 내용 자체는 근대 속어의 한국이 되는데 왜 현대를 붙였느냐 하면 그와 같은 문제가 오늘날에는 그게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서 오늘날까지 흘러왔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오늘날 2020년 같으면 100년 전 1920년대의 당시 식민지 조선의 삶과 오늘날 삶과 서로 비교하는 셈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교재 자체는 참 쉽게 쓰여 있으니까 대부분 느껴지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같은 맥락의 문화이긴 하지만 100년간의 그 차이가 크단 말이죠.
아마도 예를 든다면 이제 1번 문제가 기차 문화에 관한 것인데 아마 우리가 그 당시 100년 전에 돌아가서 기차를 타본다면 거기서 느끼는 그 문화적 충격이 매우 클 거예요. 거꾸로 아마 그 시기 사람들이 오늘날 기차를 탄다면 어떨까요? 저는 아마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게 표를 끊었는데 표 받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자리에 앉았는데도 외객 정보가 다니면서도 아무도 표 검사를 안 해요. 표 보여주고 싶어도 아무도 보자는 소리도 안 하거든요. 잘못 앉으시면 보전소리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딸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디 보면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큰 차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소소하게 자기가 살아오면서 부닥쳐본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쓰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객관식 시험 공부할 때 뭐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것에 비교한다면 저는 좀 과장이 될지 몰라도 5분의 1의 노력도 안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하고 비교하면서 살펴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주는 그 문화적 이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이해라든가 흥미라든가 이런 것은 더 훨씬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간과제물 답안지 보면서 정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답안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준영입니다. 2주 전에는 제가 막 반바지를 입기 시작했던 때인데요. 2주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반바지를 입어도 막 더운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 기말고사 오프라인 시험이 시행될 계획이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험 때 여러분들을 뵐 것을 기대했었는데 결국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과제물, 오프라인 시험이 과제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과목의 경우에는 한 과목이 온라인 시험으로 그러니까 과제물로 변경이 됐습니다. 1학년 대중문화 이해인데 1학년 분들께서 그 과제물명을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교양 과목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초점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은 소식을 드리자면 혹시나 대중문화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두 개의 과제를 거의 동일하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중간 내용만 바뀌겠죠. 그러니까 교재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 이건 교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왜 거기에 관심을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그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냐 이 두 부분은 같이 쓰셔도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전혀 표절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 대중문화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하나의 과제의 부담을 좀 적게 가지셔도 된다라는 점은 제가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중문화에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가지신 분이라면 다른 주제를 쓰셨을 텐데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문화교양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이해 과제물을 준비하시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과제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써주시고요. 이번 기말고사에는 여러분들 못 만나 뵙게 됐지만 어떤 기회든지 빨리 만들어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예, 저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과제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제 과목,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원래 치를 예정이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바뀐 제 과목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학년 유럽바로 알기 하고 또 3학년 여성의 삶과 문화인데요. 이 온라인 테스트를 내면서, 그러니까 제 유형은 과제물이라기보다는 주관식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교재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만 해서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저 온라인 그 주관식 과제를 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시간과 수고를 덜어드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생각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도 가능한 한 덜어드리려고 했기 때문에요. 그냥 그 문항에서 묻고 있는 내용을 교재에서 확인해 가지고 그대로 정리해서 내시면 됩니다. 물론 분량의 하한선은 있지만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으신 대로 그냥 써서 내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 작성하는 요령은 제가 그 1학년 교양교과목인 세계의 역사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내용은 이제 다릅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 그 참조를 하신다면 우리 많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이 문화교양학과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제가 그 세계의 역사 그 방출 TV에서 또 오리엔테이션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유노 캠퍼스에서 세계의 역사를 또 소개한 게 교양 과목으로 소개한 이것도 영상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고민하지 마시고 이 세계의 역사 혹시 이제 1학년들 세계의 역사라든지 2학년 유럽바로 알기 또 3학년 여성의 삶과 문화는 그냥 고지고대로 써서 내시면 됩니다. 예. 자, 이 과제물에 관한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는 또 오늘 이제 또 말씀을 마무리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주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더위 속에서 또 이 코로나와 함께 맞서 싸워야 하니까 사실 다들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정말 제가 그 희망이라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희망이라는 게 편안한 시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희망이 진짜 그 힘을 쓰는 거는 좀 절박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힘들더라도 정말 꿋꿋이 버텨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거나 우리 꿋꿋이 버텨서 좋은 날 만납시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